먼저 양산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양산 동부지역 전담 소방서 신설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지역, 바로 양산인데요. 그중에서도 양산 웅상 지역은 웬만한 서부 경남 군단위 지역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공 기반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과 직결한 소방서와 파출소 건립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윤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베란다 난간으로 주민이 필사의 탈출을 시도합니다. 이 화재로 주민 100여 명이 대피하고 13명이 다쳤습니다. 고층 아파트가 많은 웅상 지역이지만 이곳 웅상 119 안전센터에는 50m 이상 되는 고가 사다리는 없어 고층 화재 진압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부지는 양산시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원하고 또 그 이외의 재정 경비도 필요한 사항은 지원하겠습니다만 경남도나 소방본부가 우리의 이 의지를 알고 적극 먼저 나서 주셔야 됩니다. 네, 이 영상은 지난 5월 최근 인구 10만의 대도시로 급성장하고 있는 양산 웅상 지역의 공공기반 시설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동부지역 소방서 신설의 필요성을 보도한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양산 동부의 웅상 지역은 지난 수십 년간 물금 중심의 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시청을 비롯한 각종 행정기관과 주요 인프라 등이 양산 서부 지역으로 집중되었고 이로 인해 상대적 차별과 소외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웅상 지역은 지난 4월 기준 전체 인구수가 9만 4천여 명으로 웬만한 군지역의 인구보다 두세 배나 많은 실정이지만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와 이를 위한 기반시설들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열악한 현실에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 인력을 살펴보면 웅상 지역 내 소방관의 수는 42명으로 소방관 1인당 2,200여 명의 주민을 전담하고 있으며 이는 도내 소방관 1인이 평균 800명의 주민을 담당하는 것과 비교할 때 약 3배나 많은 수준으로 인구수가 비슷한 인근 밀양과는 무려 6배나 많은 실정입니다. 특히 소방 분야에 있어 지난해 웅상 지역의 소방 출동 건수는 모두 5,700여 건으로 양산시 전체 출동 건수인 23,300여 건의 25%에 달하고 있으며 소방 대상 시설물은 시 전체의 28%가 집중되어 있을 만큼 소방 업무의 비중은 매우 높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웅상 지역의 소방 인력은 양산시 전체의 18%, 소방 차량과 장비는 시 전체의 22%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대응 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웅상 지역은 양산시 전체 산업단지 8개소 중 3개소가 위치해 있으며 기업체 수만 시 전체의 40%인 700여 개가 밀집해 있어 최근 김해시의 공장 화재와 같이 한 번의 대형 화재만으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지역 외곽을 천성산과 대운산 등 큰 산들이 둘러싸고 있어 지리적으로 화재 진압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양산 소방서와의 거리는 무려 22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일반 차량으로 30분이나 걸리는 위치에 있다 보니 절반 거리에 있는 부산 기장소방서나 15km 거리에 불과한 온양 119 안전센터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때가 많으며 이로 인해 대형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양산 소방서로부터 장비와 인력을 제때 지원받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구 10만의 웅상 지역은 지금의 열악한 소방 인력과 장비로는 최근에 다양하고 복잡해진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으며 화재 시마다 주민들은 대형 화재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주진 흥등지구, 소주지구, 사송 신도시 등 추진 중인 도시개발이 완료되는 향후 5년 이내에 4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양산 동부지역 전담 소방서의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본부장님께서는 양산 동부지역 전담 소방서 신설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며 만약 소방서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면 어느 시기에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장비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소방본부에서는 금년을 포함해 향후 5년 동안 1,700여 명의 소방 인력을 충원할 거라고 계획한 바 있습니다. 부족한 소방 인력의 충원 필요성은 누구보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력 충원을 위해 향후 얼마의 재정이 부담되는 것인지 자칫 이로 인해 필요한 소방 장비 구입과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일선 현장 소방관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보호 장비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전체 17종의 보호 장비 중 보유 기준에 충족한 장비는 10종에 불과한 실정으로 특히 일부 장비는 단 한 개도 확보되어 있지 않거나 우리 기준 대비 보유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우리 소방관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보호 장비는 반드시 확보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경남 소방의 향후 인력 충원 계획에 따른 재정 부담액은 어느 정도이며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지역별로 노후화 또는 신규 수요로 인해 앞으로 필요한 소방 장비의 현황과 확보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부지역 소방서 신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산의 소방력은 1소방서, 1구조대, 6센터의 조직과 소방공무원 224명, 소방차량 40대로 재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동부지역은 2센터 41명과 고가 4대를 등 9대의 소방차량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동부지역의 덕계지역 등 6개 곳에 50만 평의 산업단지 조성과 신축 아파트 1만 5천 세대 건립 등으로 소방 수요와 소방 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양산 동부 지역 인근의 부산, 울산과 강력 대응 체제를 구축하여 대응 재난과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또한 증가하는 소방 수요를 감안하여 양산 동부 지역 소방서 설치는 2020년 추진되는 제10차 소방력 보강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인력 충원 계획에 따른 재정 부담 소요액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의 현장 부족 인력 해소를 위해 우리 도는 18년 226명, 19년 321명 등 547명을 충원하였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974명의 현장 부족 인력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3년간 충원되는 인력 974명의 인건비 776억 원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 합의로 소방안전교부세율 현 20%를 45%로 인상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안전장비 50억 원은 소방안전교부세에 지원됨에 따라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장비 수요와 확보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보호 장비는 노후 장비가 지금 현재 없으며 내연연수가 도래되면 즉시 교체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 차량은 618대가 있는데 그중에 106대가 내용연수가 경과된 차량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81대를 교체하는 등 연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화재 진압 주력 소방차는 335대가 있는데 그중에 32대가 내연수가 경과된 차량입니다. 올해 26대를 교체하고 나머지 8대는 내년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소방서 신설 등 신규 수요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소방장비 교육 기준에 따라 신속한 예산을 배정하고 현장 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구매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먼저 양산 동부 지역의 소방서 신설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내용 중에 2020년 추진되는 제10차 소방력 보강 계획에 양산 동부 지역 소방서 설치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방력 보강 계획은 통상 이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제 계획은 올해 6월 30일까지
그 계획을 수정해서 소방청에 보고를 하면은 소방청에서 이제 인력이라든지 이런 쪽을 이제 소방청과 행안부 같이 협의를 해서 인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인력이 확보된 이후에는 이제 조직 개편이라든지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라든지 이런 개정을 통해서 최종 개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본부장님 성실한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양산 동부 지역의 소방서 신설은 어떤 이유에서든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방서 신설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별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2016년 국내 지진 관측 이래 가장 큰 규모인 5.8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경주 지진을 비롯해 2017년 규모 5.4의 포항 지진에 이르기까지 최근 유례 없는 강한 지진들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011년 일본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서 보듯 지진으로 인한 원전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수십만 명의 이재민은 물론 수백조 원에 달하는 피해 비용까지 인적, 물적 피해에 있어 그 어떤 재난과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양산의 동부 지역이 바로 이러한 원전 사고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되는 도내에서 유일한 위험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세계 제1의 원전 밀집 지역이자 현재까지 6개의 원전 시설이 가동 중인 고리 및 세울 원전과는 불과 20여 킬로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행히 지난 2015년 방사능 방제 대책법이 개정되면서 양산 동부 지역 4개 동을 비롯한 동부 일부 지역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포함되어 관할 지역 주민에 대한 긴급 보호 조치는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만 이를 실제 이행할 방사능 방제 대책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실제 원전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남도와 양산시는 최우선적으로 양산 동부 지역 주민들을 긴급 대피시켜야 하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방제 활동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와 양산시의 방사능 방제 계획에는 소개 대상 주민들의 직결지, 대피시설에 대한 지정만 되어 있을 뿐 실제 주민들의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 확보, 교통통제 방안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같은 영향권에 있는 울산의 경우 최근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들이 가장 안전하고 대피할 수 있는 주민 대피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부산시의 경우에도 지난해 고리 원전 사고를 가정해 인근 주민 2,700여 명이 실제 대피 장소로 이동하는 대규모 대피 훈련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에서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주민 소개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며 실제를 가정한 주민 대피 사항을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있는지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방사선 방호 물품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원전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초당 3m의 바람에도 방사능 반경 30km 이상 확산되는 데까지 3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주민들의 대피가 지연될 경우 방사선 피우복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에 울주군의 경우에는 원전 반경 10km 내 주민들을 위한 방호복을 7만 세트가량 보유하고 있으며 경주시는 주민용 방호 장구 5만 5천여 세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의 경우 방사선 방호복의 보유 수량은 14벌이 전부이며 주민들을 위한 방호복은 단 한 벌도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현장 방제 요원들조차 안전을 제대로 담보받지 못한다는 뜻이며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에 경남도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에 주민들을 위한 방호복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방호물품 보관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주민 소개 계획과 시뮬레이션 결과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주민 소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방사선 비상이 발령되면 한국 수자력 원자력에서 한 라인을 통해서 경상남도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으로 비상 사항을 전파하며 적색 비상이 발령되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 현장지휘센터에서 주민 소개 등을 결정하고 지휘하게 됩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 현장지휘센터장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기상청 등을 통해 피폭 예상 방사선 양 평가 결과와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원전 근거리 지역부터 원거리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주민 소개를 지시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양산시 동면과 서창동 등 5개 동면 주민 소개를 지시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주민들을 창원, 김해, 밀양, 양산 지역의 구호소로 이동시켜 구호 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주민 대피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 실시한 주민 대피 시뮬레이션 결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벗어나는 시간은 보수적으로 평가하여 최대 5시간 35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공동으로 개발 중인 지리정보 시스템이 구축되면 주민 소개 소요기간, 피폭 예상 범위 등을 측정하여 보다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사선 재난 발생에 따른 주민 소개 시 병목 현상 등 교통정체가 다소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만 경찰과 협의하여 출입 교통 통제소를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도와 양산시가 매년 실시하는 방사선 방제 훈련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방호복을 갖추지 못한 이유와 향후 보강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 방사능 방제 시설, 장비, 물품 확충 기준에 따르면 주민 소개 시 방호복 배포 착용은 소개 시간에 상당한 지연을 유발하여 오히려 주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방호복 비축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능 누출 사고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행정안전부, 양산시 등과 필요성을 협의하여 방호복 구비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울산시에서 방호복구 55,820개를 2009년도에 구입하여서 당초에는 주민용으로 구입하였으나 현재는 방제요원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오늘 경남도의 방사능 재난 대책과 관련해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경남도의 방사능 방제 대책이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도 사실은 그 방사능 방제 대책에 대해서 우리 그 원자력안전위원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제 교육도 주민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직접적으로 학생들과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양산 동부 지역이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에 지정된 이상 최소한의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남에서 유일한 지역입니다. 우리 동부 지역이. 그런데도 뭐 방사능 방호복이 16벽밖에 없고 뭐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은 앞으로 원자력위원회 기준에 따라 방호복 비축을 지향한다는 말씀하고 또 방사능 방제 계획에 따르면 방제요원을 위한 방호물품 등 비축 관리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네. 예, 이 부분에 방제요원을 위한 방호물품은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방제 요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데 주민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울산 같은 경우도 주민용으로 했다가 그 방제 요원용으로 변경하고 지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많이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 당초에는 주민용으로 이제 다 구입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게 이제 오히려 주민 소개
주민 소개가 늦어지고 오히려 주민의 안전에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해서 지금은 다 이제 방제 요원용으로 변경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요원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본부장님 꼭 좀 챙겨주시길 바라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사정상 대피하지 못하는 주민들도 한번 좀 네. 챙겨봐 주십사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아무쪼록 지금이라도 부족한 대책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을 해서 지역 주민들을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방사선 비상 진료 기관은 모두 25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유일한 경남에는 진주에 위치한 경산대학교 병원이 유일한 진료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사능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가장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할 수 있는 양산 동부 지역 주민들의 경우 진주 경상대 병원까지 무려 120여 킬로나 떨어져 있으며 시간상으로 2시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실제 방사능 피복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주민들이 진주 경상대 병원을 찾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 방사선 비상 진료 기관의 지정 기준은 무엇이며 앞으로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을 국가 방사선 비상 진료 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방사선 비상 진료 기관은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성 방제 대책법에 의거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지정하는 방사선 비상 진료 기관으로서 현재 전국에 24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경남에는 진주 경상대병원 1개와 부산에 3개, 울산에 2개가 있습니다.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제 대책법 시행령에 따르면 방사성 비상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설, 인력, 장비를 갖춘 병원을 국가 방사선 비상 진료 기관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방사선 비상 진료 기관 지정은 시설, 인력, 장비를 갖춘 병원에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원자력 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2017년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인근에 위치한 양산 부산대병원을 국가 방사선 비상 진료 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 양산시와 양산 부산대병원이 협의를 하였으나 병원 측의 반대로 지정이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는 양산시, 양산 부산대병원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가 방사선 비상 진료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